용도 구역 파트를 가시면 일단은 그 교과서를 어디 보시냐면은 13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딱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 줄 쳐야 돼요.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이놈이에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만. 우리 아까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행위제한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가로 속에 법 제목 줄치세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이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돌아가겠죠, 이거? 뭐가 이게? 이제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 합니다, 저. 추워서, 손이 시려서 혼자 틉니다, 지금. 자, 다시 칠판 하나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은 꼭 머릿속에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는 거 꼭 외워놓고, 용도구역들 5개 중에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바로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 우리가 배우는 국토계획법 전혀 관계없이 따로 특별법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법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해서 개특법. 요것만 알면 돼요. 끝. 개발제한구역은 끝.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만 지정하고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받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요 개특법, 요거 법 제목 외워야 돼요. 요 법 적용을 받는다. 끝. 그 다음에 3번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권자가 도시지역 안에 공원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러면 안 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줄치고 도시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식생에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그때 줄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그 다음에 이 가로 2번의 행위제한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제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놓고 요 법, 도녹법이라고 줄여서 외워요. 가로 속에 줄쳐야 돼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지정권자가 시도, 대도시시장 이 사람,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개념 이거야 뭐 특별한 게 없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요거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심은 이 산을 도시에 있는 공원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이 행위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녹법. 그러니까 용도구역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지정권자하고 행위제한만 알면 돼요. 요거만. 더 이상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몇 장 넘어가면 139페이지에 가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나오는데, 요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한번 보세요. 간단해요. 1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그라미 하고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 장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놓고, 행위제한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건축 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이 3개 용도구역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칠판에 지금 표 만들어놓은 이것만 알면 돼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차피 공유수면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 바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는 수산자원관리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법 제목을 수산업법 이런 식으로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용하려고 만드는 법은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도녹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러면 용도구역 5개 중에 이 3개는 통과. 끝. 이렇게.
시험 범위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요게 140페이지예요. 왜 얘가 나오냐? 얘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한 5년 됐나? 그래서 얘가 요새 그래도 문제가 출제가 툭툭툭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 440페이지에 일단 얘는 제목을 잘못 달았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보면 아까 개발을 제한하려고 도시에 공원 지정하려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고 단어만 알아도 느낌이 오는데 요 놈은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라고 떠오르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하나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저 지정 대상을 볼 때 가장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 서울의 영등포역 주변이에요. 우리 영등포역에 가면 전철, 국철, KTX, 새마을호, 2호선, 광역버스, 일반버스, 대중교통이 다 모여요. 그 다음에 영등포역 지금 앞에 딱 보면 물레동 일대 철공소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뭐 아직도 노후된 빌라 단독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데를 거점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의 지정 대상 보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형을 정진하여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면 다음에 해당한 지역과 주변 지역 일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늘은 요 5개 지정 대상만 좀 외워놓으면 됩니다. 외운다기보다는 자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박스에 가장 중요한 게 5개 중에 3번이에요. 3개 이상 거기 동그라미 딱 쳐서 줄 치세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자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핵심인데 영등포역에 가면 대중교통이 광역버스, 일반버스, 택시, 지하철, 국철, KTX, 새마을호 다 탈 수 있어요. 이런 3개 이상 대중교통이 모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대중교통 결절지, 반경 1km 이내. 그래서 3개 이상 노선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요걸 2개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 요걸 3km로 틀리게 낸 적도 있어요. 이거나, 저 위에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동그라미 하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2번에 저 끝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라는 단어를 집에서 떠들으셔야 돼요. 처음 이런 낯선 용어들.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한 게 끝에 노후불량 건축 및 밀집한 주거지역 동그라미, 공업지역 동그라미, 얼어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러니까 요거 주거지역, 요거 아까 영등포역 뒤로 가면 오래된 단독 빌라가 많다. 영등포역 맞은편에 보면 철공소 같은 공업지역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싹 다 밀어버리고 거점 도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5번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항,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객관식 나올 때는 요거 5개 가지고 가장 틀리게 정답 처리할 것만 알아놓으면 되거든요. 그 중에 이놈이에요, 이놈. 3개 이상 이걸 연습하셔야 돼.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이내에 하면 1km.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나오잖아요. 에 따른 도심, 무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이건 필요 없고. 4번에 노후불량 건축이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 다음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 이 중에 하나가 있으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 행위제한이야 요 계획으로 따로 정합니다만은 그까지 신경 안 써도 괜찮고. 자,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가냐? 오늘의 133페이지 뒤로 돌아가세요. 133페이지가 시가와 조정구역. 이놈은 하도 오래되고 말도 안 되는 제도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폐지 안 하고 위헌적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시 제가 처음 강의할 때가
몇 년도인지 말은 못하겠고, 그때도 이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욕을 먹는 제도였는데 한 글자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껍데기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라서 시가화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보다 수십 배나 규제가 센 동네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너무 올드한 제도고 요새 잘 안 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딱 알면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지정된 데가 없어요. 그린벨트는 많아도. 그래서 저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요거 알면 돼요.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시가화를 조정하려고,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려고 최소 5년 이상, 길면 20년 이내 동안 시가화를 멈추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도시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면 막 무질서하게 팽창되니까 그 도시지역과 일부 주변 지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딱 묶어가지고 일정 기간 시가화되는 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제일 중요한 게 유보시키는 멈추는 기간을 외워놔야 돼요. 멈추는 기간. 그래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래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게 했다가 요거 개정해서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좀 알아놓으면 되고, 나중에 요건 더 특별한 게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유보기간이 있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5년, 길면 20년 요 사이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만땅 20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면 20년 동안에 아무 짓도 못하게 하고, 요건 특별한 게 유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자동으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에 지정이 되면 유보기간만 알면 언제 해제될지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시가화를 무질서화되는 걸 막아가지고 일단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체계적 계획도시로 유도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 교과서 보면 의의를 보세요. 의의라고 했는데 1번은 거의 지정권자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줄 딱 치고 도시의 저 밑에 시가와 조정구역 저 밑에 4번에 133페이지에 시도지사 지정. 이 원칙이 시도지사, 원래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는데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확장을 해준 거예요. 4번에 1번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딱 하고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부터 줄치세요. 20년 이내 기간 줄치세요.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놓고, 2번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때 정하는 유보기간은 몇 년 정할까요? 짧게는 5년 이상, 길면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하는 거 알아놓고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유보기간 나왔고 4번의 위에서 둘, 넷, 6번째 줄에 가로 4번의 시료 중량은 나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끝난 날부터로 바꿔서 시험 냅니다. 오늘의 유보기간이 끝나면 내일 오전 0시부터 자동으로 팍 풀려버린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행위제한 나오는데 밑에 엄청난 거 나옵니다. 지금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허가 대상도 나오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것도 나오는데 됐어요,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 안 봐도 되지, 안 봐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다음 주에는 어디 가냐면 146페이지를 펼치는 거예요. 146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146페이지가 기반시설 쪽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칠판을 한번 보세요. 용도 구역이 나오면 원래 5개 용도 구역이 있다.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3개는 왜 묶어놨을까?
이 세 놈은 국토법령에서 행위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놈은 단순하게 지정권자하고 적용하려고 만드는 특별법 제목만 알면 되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는 것,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 행위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만들어졌다는 것, 끝.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 집어넣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정한다는 것, 행위 제한은 도녹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는 것, 벌써 뭐 법 제목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폐지 넘기는 순간 다 잊어먹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님만 지정한다는 것, 수산자원관리법 적용한다는 것. 그 다음, 이거 끝.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지정 대상 그 5개만 알면 돼요. 지금 이 레벨에서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예외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유보기간은 짧게 5년, 길면 20년이 제정하고,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으로 풀리고, 만약에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요런 것만 허가받아가지고 설치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것만.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게 우리 동네가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허가를 받아도 축사나 설치하고 거름사놓는 퇴비사나 설치하고 잠실이 뭐냐? 누에고치 키우는 거예요. 누에나 키우고 물고기나 키우고 창고나 설치하고 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거의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거의 개개인들의 그 유명한 재산권을 유명무실화시키는 게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규제가 세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어서 거의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지정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보다 약한 개발제한구역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용도 구역이에요.